청년 취업난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데 박사과정 수료자와 대졸자 등 고학력자들이 대거 원서를 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미화원을 선발하는 체력검사가 한창입니다. 20kg짜리 모래주머니 2개를 뒤로 던지고 나머지 1개는 어깨에 메고 왕복 50m 구간을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이 환경미화원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63명이 응시해 1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체력검사에 참여한 36살 김모 씨는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까지 수료했지만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김 씨를 포함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1명, 전문대 졸업자는 12명으로 전체 응시생의 3분의 1 이상이 대학 졸업자인 셈입니다. 요즘에 취업하려고 하더라도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는 데마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의시하게 됐어요.
지금 세계는 다문화 폐지 시대. 다문화 가정 평균 결혼기간 3년.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정책 반대 카페 회원님들이 10월 29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재정착 희망 난민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난민 재정착 강력 반대 토론 내용을 녹음한 내용입니다. 소속과 전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하나 좀. 여보세요. 저는 시민이고, 그리고, 정착 난민제도와 관련해서 좀, 흥미롭고,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참여한 시민농계 전성기라고 합니다. 아까 전 주제 발표한 토론 이야기 보니까 이민정책연구원 오정훈 박사님께서 이제 난민법과 관련해서 바트노파 공식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국민의 동의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영적 난민도시 사례만 보더라도 해당 주민들이 심히 우려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시위까지 했는데 당시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는 이성 없는 우중도로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 앞으로, 그리고 반대의 의견에 대해 당신들은 얼마나 열려있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난민법에 대한 공개 토론해야 할 자신이 있으시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최근 이제 이 재정착 희망 난민은 보면 이제 아마 IS 국가 문제라든가 그리고 CDI 비극 그런 문제 때문에 열린 것 같은데, 저도 그 난민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2013년 12월 5일자의 실린 기사 내용을 보면 EU에서는 난민을 수용하는 우방국에 대해 난민 1인당 900만 원, 그러니까 6,000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 매매원 사례 아시죠? 그 매매원 사례만 보더라도 브로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까지 벌어져 있는데, 만약 난민 브로커가 일어난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얼마나 논의를 했으며 만약 그것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싶은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제가 발표한 부분에서 이제 시민들이 운해에서 이제 어떤 반대를 한다는, 사실 제가 그렇게 표현은 하진 않았는데 아마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셨나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요점을 두고 싶었던 것은 아주 이제 지식인으로서 탑다운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했을 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고, 결국은 어떤 난민 제도를 도입하고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할 때 그건 일반 시민의 세금입니다. 여기는 난민만을 위한 또는 어떠한 이민자만을 위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여기 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의해야 잘 운영될 수 있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좀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반대하는 이유 중에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 우려가 커서 반대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무시해도 된다는 또는 운해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잘못 이해됐다면 그게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잘 전달돼야 되는 것도 여기서 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정부의 계획은 아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난민법에 대해서 공개 토론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는데요. 일단 난민법은 아시겠지만 의원법 발의 형식으로 해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법이 제정되었고 어떤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나 또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그것은 제정한 방식으로 발의가 돼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회적인 합의와 여론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생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민 브로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법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 그리고 인정심사를 위해서는 난민과에서 담당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매매원이라든지 난민 브로커로 인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이민특수조사대라든지 또 저희 사무소나 이런 곳에 조사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난민을 위장한 어떤 허위 초청을 한 브로커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사를 한 바도 있고요. 그 어떤 첩보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 관할되는 그 부서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조사나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단속이나 이런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Yeah, just in case I hope I understood your concern correctly. Regarding ISIS and Syrians, I think it's very clear that there is a procedure which is calle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where people decide whether somebody is a refugee or not. Somebody who is an ISIS militant falls under the exclusion and cannot be a refugee. So in theory, that is already the first screening process, where those people would never be resettlement candidates. In addition to that, Korea, like any other country, can as well do their own security checks of these people before they decide that somebody can be resettled. So again, 난민 인정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ISIS는 배제조항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재정착 대상에서 물론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우려는 없고요. 그리고 재정착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보안 심사를 충분히 해서 이런 분들은 재정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d the second issue, I think, which, if I understood correctly, you raised was the involvement of brokers. Like I would imagine you mean something like people smugglers. They cannot be involved in the resettlement program either, because it's actually refugee UNHCR officers and partners who identify these people, for example, in camps or in urban settings. So we are the people who identify them, interview them, and then propose them to the resettlement countries. So there is not a person bringing these people to us and taking money for that and then saying bring this person to Korea or the US or any other resettlement country. So I think the risk of brokers being involved is quite small, if at all. 그리고 아까 브로커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정착 프로그램은 UNHCR 직원들에 의해서 그 난민들을 발견을 하고 그 UNHCR 그 직원들이 면접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재정착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직접 이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퍼센테이지 상으로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이 질문을 안 하고 코멘트를 안 하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나 이따가 한 분 받고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저요. 네. 소속하고 전화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온 김진석입니다. 잠깐만요. 집에 써놓고 애국 가도 생각이 안 나고 적어왔습니다.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저는 안산에서 왔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엇나간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다문화, 물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잘 들어주십시오. 서울 분들은 외국인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안 보이니까 뭐 어떤 감성주의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안 하고 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헐벗고 배고프고 지금 굶어 죽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숨겨야 되니까.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다만 재정착 난민, 희망 난민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북한도 우리 동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북한 우리 동포들 이탈주민 그분들이 지금 인신매매훈으로 중국에서 해내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젊으신 아가씨들이나 학생들이, 학생 신분들이 중국에서 방황을 하고 중국 분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여러분들 지금 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아까 그 화면에 잠깐 봤는데요. 화면에 뭐 미국이 몇천만 명을 받아들이고 유럽이 몇천만 명을 받아들이고 어느 나라가 호주가 뭐 일본이 몇백만 명을 받아들이고 이거 진짜 숫자가 들으면요 진짜인 줄 알겠어요. 그냥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지금 세계 유럽들이 국소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극우주의로. 지금 내가 어이가 없어. 자,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 정확하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 왜 국민들 비난합니까? 속입니까? 예? 지금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한 달이면 결정적으로만 질문 좀 해주시고요. 저기 모두 여기 계신 분이 그걸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유럽이나 이런 이런 나라들도요. 지금 그 재정처 난민들을 지금 그 보호하자는 논리에서 거부하고 있는 논리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분들? 예, 혹시 팀장님 뭐 커넥터 해주시면 문제 시간에 제가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됐습니까? 네. 오르변 그 질문에 제가 혹시 답변을 한다면요. 1부 3위 선언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채돼서. 네. 우리 국민들의 고통 진짜 우리 심각하게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난민들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도 또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난민들이 서로 같이 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눈 감으면 지금 방금 탈북자의 고통에 대해서 눈 감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탈북자들, 난민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을 눈 감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럽지만 우리 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를 우리 사회가 같이 가질 때, 따뜻한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행복이 더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 시간을 많이 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충분히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재정착 제도를 그냥 뭐 누가 지금 여기도 아무도 그냥 막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몰아붙이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세계에 있는 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공청회가 마련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민과장 잠깐 코멘트 해주시죠. 네. 김진석 선생님의 의견도 저희가 제도를 구상할 때 충분하게 또 진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공식적인 통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오류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UNHCR로 통해서 들었고 직접 현장에 가서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재정상 난민에 대한 도입 규모나 다른 나라 사례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지석 선생님이 주신 그런 의견을 저희도 제도 구성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사회자로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건 당연하고요. 늘 들어왔던 얘기고, 특히 우려되는 부럽군데 제가 10여 년 정도 난민 인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요새는 다 악게 걸러지고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판단할 때 어느 분시작해도 좀 인색한 면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는 정도고, 그리고 탈북자 문제는 제가 연구는 난민 문제를 한 20여 년에 있지만 우리 가입하고 한 11년 만에 이디오피아 난민이 1호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 때 1호 나오기 이전에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 있었는데 제가 권리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난민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그 주문을 몇 달 후에 이디오피아 난민 1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정착 난민, 현실적으로, 사실 오늘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어떤 심적으로 하면은 탈북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고기를 위한 난민은. 이렇게 우리가 아시아에서 선도하고 난민 문제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지, 글쎄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떠돌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걸 탈북자를 위해서라도 이거를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난민 문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 다 그런 반론과 비판이 계속 나와야지, 그거 우려를 불식하고, 또 나가는 것이 이 제도에서 어떻게 보면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 반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발은 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출발하면서 우리는 어느 인간이든지 박해를 피해서 왕명을 비호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경우, 어느 나라의 경우가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민주화를 이루기까지는 이 난민 제도나 협약에 아주 큰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죠. 이렇게 독립운동가라든가 여러 정치가들이 외국에 미국에 망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평화를 이루었던 하나의 아주 드물본 나라 중에 하나기도 하겠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형자원과 어떤 제도를 만드는 건 돈이 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중에 혹시 시행착오가 생긴다면은 그때 개선해 나가도 충분하고, 아까 IOM에서 얘기했듯이 한 명의 난민이라도 우리는 하겠다. 아까 코트제는 50명까지도 제시라는 분이 있는데 코트제를 시작해도 좋고요. 예,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국민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난민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외국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아직도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소수자를 위한 특별법 마련한 데도 아주 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으니 왜 저걸 못하겠는가 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와 하나의 촉매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난민 문제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사실 예방하는 문제하고 지금 보호만 하고 있었던 건데 해결이 지금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거든요. 어느 건 처음하고 나중에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동시에 이루어야 될 일이라서. 그렇지만은 보호를 뛰어넘어서 지금 한 단계 성숙된 단계에서 접어들었다고 좀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한 난민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지적해 주신 한국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한 어떤 보호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개개인의 어떤 보편적 인권 실현에는 오늘 다들 공감을 하신 것 같고, 단지 방법에서는 좀 접근이 조금 차이는 났지만 공통부분은 같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또 한국의 안정과 아까 탈북자 문제나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한반도 평화에도 사실 기여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인권 보호를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은 결국은 이게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있고, 그리고 우리 거기에 또 난민협의라는 데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시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그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많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네. 하면은 일반 난민이라는 미션을 하는데 거기 하는 사람 국민의 가장 중요한 선이 일반 선이 가정부터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제가
아마 저희 생각도 공통을 써있는 가진 분들과 한 가지만 간단히요. 있으십니다. 시민을 배제한 건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가정주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딸을 셋을 키우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기관의 단체라든가, 무슨 어디 시민단체라든가, 어디 무슨 기관의 무슨 자리라든가 전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일반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 주부로서 제가 재정상 희망난민 제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법안이 발의된 것도 몰랐고, 이게 국회에 통과된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90%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알게 됐는데 저희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게 하고서 이런 공청회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일부 단체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법안도 발의를 하고 또 기책 통과도 하고 이런 공청회 한다는 것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걸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반 서민으로서 이제 복지 혜택을 이제 여태까지 세금을 내고 이렇게 살았지만 제가 그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이게 걸려서 안 되고 저게 걸려서 안 되고 복지가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자국민한테 복지가 너무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 어쨌든가 한국역 교육부 장관님께서 우선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을 아이들 밥 먹는 거 그거에서 그거를 못하고 거기다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나라에서는 지금 보육료를 준에 못 지내 이렇게 토론 막 미루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사실 예를 들어서 진짜 말은 잘 산다고 하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진짜 잘 사는 것 같지 않거든요. 나라에서는 글로벌 시대,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우리나라 해외에 도와준다, 막 그러는데 사실 서민 입장에서는 너무 먹기가 힘들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일반 무슨 식당 같은 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먹고 살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이런 데 거의 다 조선족들이 다 살아갖고, 일반 서민들은 너무나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일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무조건 외국인 노동자만 우선 계속 들여와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다, 채용을 해서, 서민들은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잘 살리기 OECD 국가기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송파 세번째 사건도 그렇고, 대통령님께서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이렇게 재정책 만든 제도 있어서 우리가 세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요. 저도 좋아요. 다 좋은데 자국민 아이들 밥을 못 먹이겠다고 복지를 딴 데다가 해야 된다. 딴 거를 빼서. 왜냐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복지는 또 아이들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못한다 저걸 못한다 서로 미루는 상태에서 그 근본 원인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고서 해외에 있는 난민제도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난민을 계속 받아들이다가 어느 정도 모자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걸 지원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궁핍하게 사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앞에 계신 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사람들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10년이 걸릴지 아주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이고 먼저 받아들이는 우선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지금 보육료 기본적으로 아이들 밥 먹는 것도 서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못 되면 유엔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우리는 국가 망신을 당하는 거고 그 사람들 인권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이고 입히고 예쁜 예능에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요. 물론 뭐냐면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예. 좀 그건 좋지만 지금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어느 정도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줄여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예산 부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살기 어렵죠.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에는 국민 세금 중에 일부를 복지 예산 중에서 이 난민 재정착을 위해서 쓰자라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예산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치료 허가를 받을 때 받는 수수료라든지 이제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돈들을 모으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낸 돈이 1년에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 중에서 외국인이 낸 예산 중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쓰자라는 부분이 바로 사회통합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도입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예산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자라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성함을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가정주부이고 저도 딸을 셋 키운 가정주부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지금 수준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도입을 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2015년 말 16년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차원의 전청회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까지 저희가 많이 수렴을 해서 정책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주제도 모든 지금 어떤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주제 하나하나 다 이런 공청회나 토론을 지금 다 통과를 하고 대처해서 이걸 지적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여리 있게 질문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집중해 주시고 하다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나도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나 정말 권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은 이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한데 법무관님 이 말씀을 꼭 해야겠다고 하셔서요. 말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 좀 합시다. I also fully understand your concerns, but I just would like to raise your awareness to one point.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like for example Chad, which is the 7th poorest country in this world, is taking more than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every year. And the settlement is about sharing the burden with them. Thank you.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7번째로 가장 가난한 국가인 차드에서, 매년, 10만 명, 내지, 100만 명의 그 난민들을 이제, 수용국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과 함께 저희 국제적인 그 임무와 책임을 다해서 그분들과 책임을 갈라서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난민이 꼭 소비하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한국 경제 기하고 아까 불법 체류자나 연세 없인 한국 경제가 흔들릴 정도거든요. 그분들 생계 이어가는 거하고 기하는 부분도 지금 생각한다면 절대 소비하는 분이 아니라 생각하는 면도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체 신앙난민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문화 폐지 시대, 다문화 가정 평균 결혼 기간 3년,